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혼다의 완전 변경 신형 파일럿입니다. 대형 SUV 세그먼트에 포진되어 있고 나름 경쟁자가 꽤 있어요. 현대차 팰리세이드, 포드 익스플로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토요타 하이랜더까지 여러가지 선택지를 놓고 또 비교를 해야 되는 운명을 지닌 차가 또 파일럿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완전 변경으로 온 만큼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된 상품 구성 그리고 가치를 확보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간단히 외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확실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의 파일럿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 헤드램프와 그릴, 그리고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층 더 단정해졌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절도 있게 각을 지어서 딱딱 떨어지는 모습이 조금 더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드램프도 그렇고요. 그릴의 형태도 정말 아주 반듯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마치 이 대형 SUV의 교과서를 보는 듯한 모습을 하는 게 신형 파일럿의 디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크롬 도금 사용을 많이 줄였어요. 예전의 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 앞모습에 굉장히 두툼한 크롬 도금을 이제 탑재를 했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 물론 헤드램프와 그릴 사이를 잇는 이 크롬의 디자인 흐름은 유지하지만 크롬의 양을 확실히 좀 줄였다.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라든지 조금 더 젊고 역동성을 표현해내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옆모습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3열 유리창을 꼽고 싶어요. 너무 특이하거든요. 대부분의 SUV들이 좀 더 크고 긴 차체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 유리창을 1열과 2열, 3열 전부 다 하나로 이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파일럿은 다릅니다. 이 3열 유리창을 별도의 공간으로 딱 빼놨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시선 포인트로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크기는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뭐 길이 5m가 넘고 높이 2m에 육박하고요. 휠베이스도 2.9m에 다다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그리고 이 딱 겉에서 봤을 때 이 덩어리감, 이 덩치감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라이벌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인지 20인치 휠이 오히려 작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참고로 휠 디자인도 한층 더 단정해졌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는 아주 큰 변화를 이뤄냈고 개인적으로는 무척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의 파일럿의 특히 이 테일램프 디자인 다소 난해했거든요. 막 가로도 있다가 한번 꺾여서 약간 기역자 모양으로 세로로도 위치하고, 그런데 신형 파일럿은 조금 더 차분해졌습니다. 딱 알맞은 크기에 알맞은 위치에 우리가 알 법한 딱 그 모습으로 테일램프 깔끔히 자리 잡아져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 정 가운데를 두툼한 유광 블랙으로 처리했는데 똑같은 검정 색깔 레터링으로 파일럿 큼직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약간 이 미국식 SUV의 느낌이 많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녀석 역시 미국에서 또 생산이 되고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멋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내로 넘어가 볼게요. 실내도 꽤 많은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센터페시아의 디자인 형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파일럿은 이 세로 형태 조금 더 수직 구조에 집중을 했다면, 이 녀석은 완벽한 대칭 구조로 수평형을 강조했어요. 이런 부분 혼다 CR-V도 그렇고 요즘에 혼다 SUV들이 많이 하고 있는 하나의 패밀리 룩 디자인으로 이어가는 분위기이고요. 외관만큼이나 깔끔하고 단정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딱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딱 알법한 버튼들로 잘 꾸며져 있고요. 다분히 대형 SUV라는 느낌을 강조하기에도 충분하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꼽자라면 저는 바로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크기도 솔직히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 조금 작은 편에 이제는 속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안을 채우는 인포테인먼트 구성이 너무 간결해요. 그래서 좀 단순해서 뭐 눌러볼 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능적으로는 뭐 다 완벽하지만 이런 화려함이라든지 요즘 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분들. 혼다도 이런 부분은 좀 더 분발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넘어오면 이해가 좀 달라져요. 이 부분은 굉장히 또 화려하면서도 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다양하게 볼 게 많은데, 센터페시아 모니터 안에서는 글쎄요, 뭐 마땅히 눌러볼 게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뭐 이 부분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을 하니까 뭐 이해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시스템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를 몰 때는 더없이 소중하죠. 네, 뭐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크게 건들 게 없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양한 USB 포트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 무선 충전 이 속도 또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요. 실제로도 굉장히 빨리 충전돼서 좀 놀라웠고요. 이 안쪽을 아주 커다랗게 뻥 뚫어 놓아서 지갑이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툭툭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 역시 엄청 큼직하고요. 전자식 변속 버튼 혼다 아주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각각의 모양이라든지 이 감각을 다르게 해서 혼동을 줄였고, 그 뒤쪽으로는 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나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 각각의 이 주행에 도움을 주는 장치들을 아주 깔끔히 평평하게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외에 기능이라는 측면, 편의이나 안전 품목은 뭐 크게 흠잡을 데가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알차게 들어 있고요.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여기에 열선 핸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층 더 크고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 개인적으로 이 중저음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이 스피커의 성향답게 전체적인 이 커다란 공간을 울리기에도 저는 무척 만족스러웠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공간 활용에 있습니다. 실제로 수납 공간이라든지 여기저기 정말 넣을 곳이 너무 많거든요. 심지어 컵홀더의 개수가 이 전체 통틀어서 14개나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어 패널도 2단계로 나눠져서 이런 수납이라는 부분은 전혀 흠잡을 데가 보이지 않는 게 특히 이렇게 장거리 이동에 조금 더 많이 활용이 될 대형 SUV로서는 더없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2열과 3열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와, 일단은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다소 신선합니다. 233 배열로 8인 승차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2열 같은 경우 소파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정 가운데 좌석을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식 캡틴 시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도를 높였다라는 점은 분명 칭찬할 것 같고요. 그리고 3열 소개해 드려야겠죠. 일단 들어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 가운데 2열에 이 중앙 시트를 탈착하고 중간 통로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양 끝에 시트에 있는 2열에 별도의 버튼이 있어요. 딱 한번 누르면 원터치 형식으로 살짝 접히면서 앞으로 쫙 슬라이딩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참고로 혼다는 신형 파일럿을 만들면서 기존의 3열을 어린 학생들 위주 유아 청소년기의 이 신체 사이즈에 맞춰서 차를 개발을 했다면, 지금은 온전한 성인이 타고 장거리를 이동해도 전혀 부족함 없게끔 설계 과정을 완전히 뜯어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3열에 앉았을 때 시트의 면적이나 전체적으로 착좌감이라든지 크게 불편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릎 공간이 살짝 부족한 감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용 3열 유리창도 큼직하게 뚫어져 있고, 혼다 최초로 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탑재를 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는 측면, 그리고 스페이스의 면적이라는 측면에서는 3열 저는 성인이 앉아서 장거리 이동을 해도 여유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차가 233 구조라서 3열에도 3명이 앉을 수 있지만 글쎄요, 성인 3명은 좀 힘들 것 같고 2명 정도로 추천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 소개해 드려야죠. 와, 진짜 대단합니다. 솔직히 몇 가지 아쉬운 단점들은 트렁크를 딱 여는 순간 다 잊혀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열까지 모두 다 펼친 기본 공간 자체가 520리터를 훌쩍 넘고요. 그 다음에 3열만 접었을 뿐인데 1300리터를 확보합니다. 웬만한 SUV 2열 폴딩한 수준이에요. 네, 여기에 2열까지 접으면 무려 2400리터를 훌쩍 뛰어넘는 정말 광활한 공간이 나옵니다. 심지어 모든 좌석이 완벽히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풀플랫이 돼요. 굳이 에어매트 설치 안 하고 약간 두툼한 이불 정도만 깔아도 충분히 차박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시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더없이 아주 훌륭한 트렁크 공간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벌 대비 아쉬운 부분은 이 3열이라든지 무언가를 작동시키는 과정이 전부 다 수동이라는 거거든요. 다른 차들은 버튼으로 그래도 많이 요즘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공간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충분히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혼다 파일럿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 V형 6기통 3.5L 가솔린 엔진,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 289마력, 최대 토크 36.2kgm를 발휘합니다. 차분히 주행을 이어 나갔을 때의 느낌, 글쎄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특히 이 엔진 회전 질감이 매우 매끄럽습니다. 약간 실크 양탄자에 차를 올려놓은 듯한
듯한,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게 V형 6기통 3.5L 가솔린 엔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속도를 올리는 과정도 무언가 역동적이거나 막 절도 있게 팍팍팍 진행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플랫하게 올리면서 충분히 원하는 고속에 올려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장거리 이런 드라이빙에 쾌적화된 세팅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단 자동 변속기도 꽤나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행 모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이콘 모드라고 하죠. 에코부터 스포츠, 여기에 스노우 모드, 트레일 모드, 여러 가지 오프로드, 험로 주행, 그리고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모드까지 다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콘 모드라고 하는 에코 모드에서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마냥 막 굼뜨지도 않고 딱 최적의 이 타이밍을 맞춰서 속도를 올려주고요. 그 과정에서 연료 효율을 엄청나게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 인상적이었고, 기본적으로 이 차의 성향 자체가 엄청난 역동성을 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릴 일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냥 추월 가속이라든지 살짝 이 경쾌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만 스포츠 모드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서스펜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참고로 신형 파일럿 조금 소프트한 세팅에 주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탄탄한 감각보다는 이 승차감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 서스펜션 능력을 볼 수가 있고, 물론 2열과 3열 탑승자에게는 더없이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인지 막 격하게 와인딩 그리고 이 회전 반경을 타이트하게 좁혀서 통과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을 태우고 장거리 이동에 특화된 이런 대형 SUV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서스펜션 세팅 방법이 굳이 나쁘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상적이다라는 게 더 좋은 표현일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꼽자라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비입니다. 연료 효율 어느 정도 감안은 했어요. V형 6기통 3.5L의 엔진에 여기에 10단 자동 변속기에 무게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륜구동 시스템도 얹었으니까요. 이렇게 커다란 차를 이끌기에 연비가 그렇게 좋을 리는 없죠. 그런데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준수하다고 봐요. 지금 한 250km 정도로 이동을 했는데 11.6km가 찍혀 있거든요. 저는 고속주행에서의 연비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시내 주행입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 출퇴근길에서 주행을 해봤을 때 리터당 5km에서 6km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겨울철 냉간시에 시동을 걸고 이 막히는 러시아워 길에 출근을 한다. 연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차는 연료통도 굉장히 큼직하기 때문에 기름 많이 또 한 번에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비용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확실히 이 차는 데일리로 타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주말이라든지 서브의 용도로 좀 더 장거리 이동, 여행에서의 만족을 주는 풍부하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차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비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혼다 파일럿 완전 변경으로 오면서 6,9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네요. 살짝 가격을 올렸죠. 이런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또 뜨거워지고 있는 게 바로 2급의 시장인 것 같아요. 일단 토요타 하이랜더가 나왔고, 여기에 팰리세이드 여전히 건재하죠. 다양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국내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또 이끌어내야 되는 게 이 파일럿의 역할인데, 파일럿이 갖고 있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조금 더 남성성을 강조하면서도 한층 더 세련하고 모던한 진짜 상남자 SUV 같은 이런 각진 차체의 디자인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 여기에 공간 활용이라는 부분은 압도적이고요.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물론 이런 보는 맛은 살짝 떨어질지언정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도 다 알차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주행으로 넘어가면 대배기량 엔진이 주는 이 풍부한 가속감, 그리고 한국 소비자분들께서 정말 좋아할 만한 이 나긋하면서도 정말 고급스럽고 여유롭게 부드럽게 뻗어나가는 이 엔진 회전질감에 따른 승차감, 정숙성, 전체적으로 크게 흠잡을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럿이라는 차 자체가 한국 시장에서 꽤 오랜 시간 털을 잡고 팔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게 다가오지도 않고요. 미국 시장을 겨냥한 나름의 글로벌 전략 포지션이 되어져 있는 차답게 이 전반적인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무기를 아주 알차게 갖고 있는 게 혼다 신형 파일럿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또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